송림시 제철 도시. 인구 50만의 도시인 이곳은 일제강점 시기에는 겸이포로 불렸고 85 광복 후에는 송림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송림시 철산고등 중학교 고교, 토끼사학교에서 토끼를 기르는 곳. 북한의 각 학교는 매해 1년에 2,000마리의 토끼를 길러 정부에 바쳐야 한다에 들어선 만식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저쪽에서 여학생들이 토끼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신정호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도 안 한다.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는 그의 눈에 한 여학생이 보였다. 명희야. 만식의 부름에 토끼에게 풀을 주던 여학생이 머리를 돌렸다. 하얀 피부의 맑은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맑아지게 한다. 만식이구나. 정호를 찾아왔니? 반듯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은 명희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희고 맑은 얼굴에 보조개가 움푹 파였다. 한명희, 18세, 철산고 6학년. 북한은 소학교 4년, 고교 6년이다.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졸업하는 철산고의 제일 미녀였다. 젠장. 볼 때마다 아찔하네. 만식은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대답했다. 그러자 명희가 머리를 돌려 저쪽을 가리켰다. 정호는 오늘도 명상 중이야. 저기서. 고마워. 만식은 명희가 똑바로 보면 늘 이렇게 더듬곤했다. 저 맑고 큰 두 눈과 마주치면 혀가 자꾸 굳어졌다. A 쪽팔려. 속으로 중얼거린 만식이 맨 끝에 있는 마지막 토끼사로 갔다. 그곳에 한 소년이 가부좌하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만식은 머리를 갸웃했다. 대장은 짬만 있으면 명상이네. 저걸 해서 그렇게 강한가? 신정호, 18세. 한 달 전에 전학을 온 신정호는 철산고의 스타였다. 8일 전 아이들을 괴롭히며 왕처럼 행세하던 철산고의 무법자 사마귀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만식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대장이 명상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었다. 호하고 담배 연기를 깊숙이 마셨다가 내뿜는 만식이 뇌리에 사마귀가 깨지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멋있었지. 꽤나 커다란 사마귀가 붙어있어 사마귀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사마귀는 철산고의 공포였다. 그의 아버지는 송림시 보위부의 수사과장이었다. 보위부, 히틀러 독일의 게슈타포 체제와 소련 KGB의 체계를 그대로 옮겨 만든 무속 부위의 기관. 울던 아이도 보위부가 온다면 울음을 뚝 그친다는 무서운 곳이다. 그런 아버지의 뒷배를 믿고 그는 학교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아이들로 패거리를 만들어 다른 아이들이 그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게 했다. 특히 얼굴이 반반한 여학생들은 사마귀를 염라대왕처럼 생각했다. 강간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마귀가 깨진 것은 8일 전이다. 워이, 수고들한데. 만식은 토끼 먹이를 주다가 깜짝 놀랐다. 목구멍에 가래가 낀 듯한 목소리. 그건 철산고의 염라대왕으로 불리는 사마귀의 목소리였다. 토끼사에 있던 남자아이들은 물론 여자아이들도 얼굴이 굳어졌다. 저 사마귀의 포악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토끼사에는 왜 왔을까? 아이들이 사마귀의 패거리들을 흘깃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다. 토끼사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덮였다. 저 새끼 여긴 왜 왔어? 만식은 속으로는 궁시렁거리면서도 모른 척 토끼풀만 주고 있었다. 자칫 저 새끼에게 걸려들면 반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들, 야, 너희들 대장의 말이 들리지 않아. 건들거리며 사마귀의 뒤를 따라 들어온 10여 명의 아이는 일명 사마귀파였다. 그들 중에 사마귀의 옆에 붙어있던 발바리가 앞으로 나서며 눈을 부라렸다. 만식은 구역질이 났다. 사마귀에게 붙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새끼. 호가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새끼가 저 발발이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저 새끼를 사마귀의 연견이라는 의미에서 발발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을까. 하지만 모두 사마귀가 무서워 입도 뻥긋 못했다. 조용히 해. 새끼 벤 토끼들이 놀라잖니? 그때 침묵을 깨고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철산고의 꼭 한 명이었다. 사마귀의 얼굴에 징그러운 웃음이 걸렸다. 오늘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 저 계집 명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내가 임신한 건 아니고. 희죽거리는 사마귀를 본 명희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넌 언제나 저질이구나. 하긴 내 입에서 뭔 좋은 말이 나오겠니? 명희가 역겨운 물건을 보듯 흘겨보고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사마귀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다. 사마귀는 명희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 한명희, 너 어제 왜 공원에 나오지 않았냐? 사마귀의 말에 여자애들이 깜짝 놀라 명희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사마귀와 만난 여자애들은 모두 무사치 못했다. 저 자식이 건드린 여자애들만 수십 명은 넘는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제 사마귀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아이들은 알 수 있었다. 사마귀가 한명희를 찍었다. 아이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한명희를 보았다. 사마귀가 찍은 이상 그녀가 무사하기는 틀렸다. 놈의 개망나니 짓은 학교의 선생들도 어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오히려 여선생들은 사마귀의 눈을 피해 몸을 사린다. 자칫하면 여선생들도 저놈에게 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희의 얼굴은 태연했다. 널 만나고 싶지 않아서. 됐냐? 그녀의 단호한 말에 사마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내가 웃음냐? 토끼사 안에 공기가 팽팽해졌다. 사마귀의 험상궂은 표정을 본 여학생들이 구석쪽으로 몰려가 두려운 눈으로 명희와 사마귀를 번갈아 보았다. 그때 명희가 사마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난 내 여자친구가 아냐. 그러니 날 찾지 마라. 귀찮으니까. 명희의 도도한 태도에 사마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엑스발년이. 지금까지 사마귀가 맘먹어서 건드리지 못한 여자는 없었다. 사마귀는 명희의 저 섹시한 몸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한명희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 바로 한명희의 아버지가 송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이 실제 부고 인민위원회는 명칭뿐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정부였다. 한명희는 대한민국식으로 하면 바로 송림시장의 딸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침을 삼키면서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한 사마귀였다. 그러나 오늘 화가 폭발한 사마귀는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누군지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온몸을 달구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욕망의 검은 피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한명희, 감히 나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사마귀는 와락 달려들어 한명희의 팔을 덥석 잡고 확 끌어당겨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넌 이거 놓지 못해. 명희가 몸부림쳤지만 사마귀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한명희, 넌 오늘 끝났어. 징그러운 웃음을 띤 사마귀가 그녀의 얼굴을 커다란 손으로 꽉 잡고 치켜들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만둬. 이 나쁜 자식아. 달려든 만식이 사마귀를 향해 주먹을 뻗어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적의 꿈 2회를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